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국민의힘은 여러 개파가 이게 분열되어 있다 보니까 이 선거를 한번 치를 때마다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놓고 오늘 이 윤 대통령은 김문수 후보에게 이름한다고 했지만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서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정현 국민의힘의 중앙선대위원장은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자진 탈당을 권고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자진 탈당을 권고하라. 그러니까 지금 권고를 누가 하느냐, 비대위원장이나 후보 쪽에 당에서 권고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준석에게는 과거에 징계가 잘못됐다. 그 사과하고 징계도 취소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징계도 취소하고. 자, 그래서 이 이준석이가 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뽑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 하나의 큰 빅텐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한덕수 후보가 제안했던 3년 임기의 4년제 중임제 개헌도 추진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그 국민의힘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면 이 당이 무슨 당인가? 이 당이 보수당인가? 진보당인가? 어딘가 그 정체성이 구분할 수 힘들 정도로 매우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정당이 그동안 자기 정체성을 지키지 못했고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그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지고 있으니까 지고 있는 걸 많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흡수하려고 하니까 여기도 받아주고 저기도 받아주고 이러다 보니까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이런 형국이 돼버린다. 자, 그렇다고 그 받아주어가지고 이긴 적이 한 번도 있었나?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이거 받아주고 저거 받아주고 정도 포용한다고 했다가 이긴 적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전략적인 고민 생각보다는 원래 갖고 있던 자기 정체성을 강화하는 게 그게 차라리 낫다. 그야마 나중에 당을 다시 살리는데도 용이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은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도 당의 책임을 표명하고 국민에게 공식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공식 사과와 징계 취소를 하고 복권도 제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권. 자, 그러면서 이준석에게는 과거 우리 당 대표로서 두 차례 전국 단위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내면서 개혁 정치를 실현한 인물이다. 자, 그러면서 출당과 같은 결과의 이런 점에 대해서는 비대위원장 명예로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표만 바라보고 있는 정치 고막이 만들어낸 이 결과입니다. 지금 이 이정현의 이런 발언들은. 이준석은 분명히 자기 당에서 계속해서 자기 당의 대통령을 공격하고 저격하고, 그리고 과거에 본인이 성상납 의혹, 그것도 이미 사실로 끊어지고 있는. 자, 이런 상황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다 불문으로 붙이고 선거 이기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준석에게 잘못했다, 미안하다, 복당해라. 자, 그런다고 선거 이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긴다. 차라리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져가지고 또벅또벅 걸어나가는 게 국민들에게 더 위협을 주는 정당. 그리고 설령 나중에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당을 완전히 다시 혁신할 수 있는. 그런데 이거 집어넣고 저거 집어넣고 이 사람 요거 조금 받아들이고 저 사람 요거 조금 받아들여가지고 완전 작판 법안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 청소하기도 힘듭니다. 설거지하기도 힘들다. 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사과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환골 탈퇴의 단계획을 할 각오와 구체적 실행을 국민에게 날마다 보여줄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게 선거 공학적으로 꾸민낸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 이걸 바라보고 있는 지지자들은 착잡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가 제시했던 3년 임기 단축 개헌 로드맵을 김문수 후보가 대국민 약속으로 수정 없이 전면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요구인 4년 중임제는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야만 한덕수가 온단 말인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 속이 밴댕이 속처럼 이렇게 좁은 사람들이다. 한덕수도 그렇고 황정표도 그렇고
한동훈도 옳고. 아니, 김문수를 조건 없이 도와줘야지. 그게 대성적인 차원에서 다시 당이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거지. 자, 내가 요거 이렇게 했으니까 내 공약을 그대로 실천하라. 이런 걸 해야만 내가 가서 뭔가 거기 도와줄 수도 있다.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처음부터 정치 바닥에 나오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다. 정치 정조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정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대선이 6공화국 헌법수호 세력 대 7공화국 개헌 연대 세력 간의 선택이 되도록 해야 된다. 자, 6공화국, 7공화국 이것보다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세우는 게 더 급합니다. 대한민국 지키려는 게 더 급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여기 온갖 세력이 다 들어올 것 같아. 자, 국민이 이미 호남과 청년, 노동자를 향한 실질적인 포용 선언도 해야 한다. 또 노동자를 향한 실질적인 포용 선언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아무리 표받는 거라고 하지만 그러면 노란봉투법도 받아야 되나?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전부 다 나라가 왼쪽으로 뭐 그 선거하고 할 때마다 기구를 가지고 지금 완전히 왼쪽으로 엎어진 전도된 전복이 된 이런 정당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자, 그러면서 지난 37년간 호남을 사실상 정치적으로 방치해왔다. 청년과 노동자에 대해 냉소적 인식을 거두지 못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37년간 호남을 정치적으로 방치해온 거 아니가. 호남이 스스로 한쪽으로 기울어져가지고 도저히 문을 열지 않았다. 그 내려가면 5.18 거기 민주화 묘지에 가더라도 물병 던지고 오지 마라 그러고 한덕수가 내려가가지고 거기 손 가지고 나도 호남 사람입니다 할 정도로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 호남 사람들도 문을 열어야 된다. 마음의 문을. 호남이 민주화의 성지라고 했는데 민주화가 독재의 성지였다. 독재. 거기는 한 당만, 한 정당만, 한 인물만 이렇게 선택하고 있는 이거 보면은 아직도 한참 벌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구태 정치의 상징이자 당의 전국 정당성을 해쳐온 요인이다. 그러면서 지금 김문수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호남 출신 인사를 국정의 러닝메이트로 삼겠다고 약속해야 된다. 자, 호남에 완전히 번영을 하라는 겁니다. 도장을 찍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무직의 50%를 45세 이하 청년 인사들로 하고 청년을 위한 예산도 국가 예산의 50%를 할애해야 한다. 경영인 노조 대표들과 분기별로 매 1회 정례적인 소통을 약속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건 뭐 좌파 정부 비슷하게 그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서 김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국가 대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책임 장관대를 도입할 것을 약속해야 하고 고령화를 국가 1급 지함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하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큰 흐름을 보니까 그야말로 이준석에게 다시 백기를 들고 이준석 들어오십시오. 자, 이런다고 이준석 표가 들어오겠습니까? 이준석이 이러면 또 기고만장해가지고 난 끝까지 나는 대선 끝까지 간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한덕수도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조건 없이 들어가지고 김문수 후보를 도와야 되고, 자, 이런 조건을 내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결국은 당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전략적 그리고 선택적 고려를 하되 그러나 원래 본인이 갖고 있는 색깔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게 국민들이 뽑아준 이유이기도 하고 그게 가장 김문수답고 가장 김문수다운 게 가장 강력하고 그게 바로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옆에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고 있다. 지금 그런 형국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